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오신 분들은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최근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리노공업, 칩스앤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은 또 편입을 하기도 하는 등 분명한 현금 소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강조를 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고, 저희는 내년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12월은 그런 달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순환 속도에 맞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돈을 버는 거는 우리의 매집 종목이고 중장기 포트폴리오잖아요. 저희가 항상 돈을 벌어왔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주력으로 믿었었던 3대 종목은 여전히 보유 중인 건 맞습니다. 단 지금부터는 내년을 위한 신규 3대 종목을 좀 편입하려고 합니다. 시기는 다음 주 초 정도를 예상합니다. 사전에 좀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공지를 드렸었고, 이제는 단기 종목과는 좀 다른, 증시가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해도 쫄지 않고 더 큰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종목을 슬슬 진입하겠습니다. 이게 기존 종목들이 나빠서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기존 중장기 종목들이 매도가 되고 있고, 이제 기존 종목들이 우리가 보유하던 기대하던 관점들이 이제 하나 둘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매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이제는 신규 중장기 종목을 매집한다, 이렇게 공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2월 3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39% 올랐고요. 나스닥 종합은 0.59%, S&P 500은 0.2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쏠린 데에 대해서는 AI 버블론이 타개되고 있는 그림도 있기야 있겠지만, 미국 전력 케이블과 관련해 가지고 꽤나 큰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크레도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관련된 매수 심리가 조금 강하게 부각되었다. 이 포인트도 함께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전반적인 투심이 좀 살아난 데 대해서는 연일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증시까지 전반적인 투심이 되살아났던 하루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던 미국 FOMC가 이제 다음 주죠. 그런 금리에 대한 내용이나 AI 버블론에 대한 최근 이슈에 대한 큰 변수는 따로 등장하지 않았었고, 그나마 이런 내용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케빈 해시시라고 했던 미국의 지금 경제위원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연준의 차기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그게 내년 초에 확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이제 다음 주까지는 경제지표 발표가 아닌 이상 분석이나 전망, 발언에 대해서는 금리의 전망이 좀 바뀌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연준은 지금 FOMC를 앞둔 블랙아웃 기간, 본인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를 좀 삼가하는 기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에 대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아도 무언가 새로운 이슈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좀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표가 분위기를 확 뒤집는 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금리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큰 특이 사항은 없었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일부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요즘 새로운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본 기사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HBM4, 즉 6세대에 대해서 내부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하기 전 삼성 내부 기존에 이제 충족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어서는 곧바로 엔비디아 납품 준비에 나선다고도 함께 확인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5세대 때도 그렇고 4세대 때도 그렇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및 콜 테스트는 참 오래된 숙제이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흔드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큰 변수 없이 삼성전자의 계획대로 전략대로 잘 진행이 될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5세대는 삼성전자가 납품을 했다고 할지언정 하이닉스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세대는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커넥션에 대해 볼 때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 엔비디아 소캠 2세대 중에 전체 물량 중에 절반을 지금 삼성전자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엔비디아 소캠 납품
제품과 관련해서는 마이크론의 입지가 꽤나 컸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마이크론을 따돌리고 삼성전자의 입지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소캠이나 HBM 이렇게 개별 품목이 아니라 AI 생태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비중이 확실하게 이제 높아지려는 게 확인이 되기는 된다. 이렇게는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수급에 대해 볼 때에도 SK 하이닉스보다 좀 더 부각될 수 있을지 여부도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인 만큼 좀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잘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오신 분들은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최근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뭐 리노공업, 칩스앤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은 또 편입을 하기도 하는 등 분명한 현금 소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강조를 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고 저희는 내년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12월은 그런 달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순환 속도에 맞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돈을 버는 거는 우리의 매집 종목이고 중장기 포트폴리오잖아요. 저희가 항상 돈을 벌어왔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의 주력으로 믿었었던 3대 종목은 여전히 보유 중인 건 맞습니다. 단 지금부터는 내년을 위한 신규 3대 종목을 좀 편입하려고 합니다. 시기는 다음 주 초 정도를 예상합니다. 사전에 좀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공지를 드렸었고, 이제는 단기 종목과는 좀 다른 증시가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해도 쫄지 않고 더 큰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종목을 슬슬 진입하겠습니다. 이게 뭐 기존 종목들이 나빠서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기존 중장기 종목들이 매도가 되고 있고, 이제 기존 종목들이 우리가 보유하던 기대하던 관점들이 이제 하나 둘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매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이제는 신규 중장기 종목을 매집한다. 이렇게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3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야, 천일고속은 오늘도 상한가 출발을 하려고 하네. 몇 연상입니까 이게 지금? 야, 8연상, 오늘까지 하면 9연상. 11월 18일 날 시가가 36,950원이었는데 오늘 시작하는 가격이 30만 7천원. 오늘 상한가를 가면 39만 9천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뭐 근데 그런 포인트는 있을 거예요. 작전의 대상이 되기 좋은 주식이라는 특징이 이렇게 있잖아요. 첫 번째, 시가총액이 작아야 할 것.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작아야 물량을 적은 돈으로도 쉽게 가져올 수 있고 핸들링하기가 쉬워지니까. 두 번째로는 유통 비율이 적어야 할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유동 주식이 많이 풀려 있으면 그걸 흡수하기까지의 과정이 꽤나 고단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 거고 시간도 많이 들 거고. 근데 유통 비율이 적으면은 금방 단기간에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딱 그에 대해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지금 시가총액이 4,400억이면은 이때는 한 500억 했다는 건데, 근데 유통 비율이 14%야. 그럼 유동 주식이 한 50억에서 60억 사이.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매수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그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좀 AI와 관련된 순환매가 돌 것이라고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특히 버블론을 가지고 많이 빠졌던 종목 그리고 섹터 위주의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로봇이 강한 상승을 보였고 어제는 전력과 반도체가 뭐 수출을 비롯한 호재들에 좀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가지고는 좀 개별 이슈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 뭐 통신, 해저 케이블, 소프트웨어 등등 다양한 테마를 또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뭐 잠잠할 때 미리 좀 들어가둔 종목도 있고,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진입하고 싶은 계획이 없지는 않아요. GPU 공급이 가시화되면서 관련된 테마군들의 수급이 또 몰리고 있다 보니까 활용 방안에 대한 동력이 추가적으로 언급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매출이 안 나오는 곳이 다반사거든,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논란이 사실 또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분명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AI 관련해가지고 칩스앤미디어든 리노공업이든 반도체 쪽으로 잘 매도를 했는데, 이어서는 단기 종목 순환도 한번 시장 순환매에 맞게 잘 해보자고요. 요즘 이제 주식 시장이 좀 핫하잖아요. 키워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식, 경제 이쪽 분야에서 약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를 일부러 좀 많이 뿌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사 내용들이 틀리다는 건 아니겠지만 기사를 볼 때 우리가 그 내용과 분위기에는 너무 휩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자의 생각과 글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 심리에 대해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기사에서는 좀 되게 분위기를 무섭게 조성하려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반대로 금융시장을 보면은 그에 대한 우려가 저는 많이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최근 이제 시장을 보면은 엔화가 사실 강세를 보였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게 12월 1일인데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보단 눌리고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저는 더 특징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일본의 국채 금리도 초단기채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뭐 2년물부터 10년물까지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그냥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청산에 대한 신호를 본다고 할 때, 그 시그널을 잡는다고 할 때는 수합 트레이드나 레포 금리가 급하게 움직이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대표적으로 잡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이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요 투자자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도 있겠죠.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고, 몇 번이나 할 건데, 그럼 엔화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계산하면서 환차손을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내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가시화 될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국내 증시 수급의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코스피에 대한 수급을 볼 때 외국인의 방향이라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퐁당퐁당이라고 하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은 죽고 코스닥이 가면 코스피는 죽고, 이렇게 좀 흐름 자체는 동조화될지언정 등락률에는 차이가 좀 컸던 그런 모습이 요즘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코스닥 붐업 정책인가요? 그 이름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코스닥을 부양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발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이 또 언제 또 어떻게 잘 나와줄지 여부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 자체가 끊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란의 규모는 조금 축소될 수 있을지언정 이제는 매출 대비한 가격, 지금 자산을 대비한 가격을 비롯해가지고 성장성을 대비한 가격, 이런 밸류에이션 논란들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 장세가 변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는 오히려 저평가, 가치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의 매수 심리가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희도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지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닷컴 버블과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닷컴 버블 당시를 보면 그게 끝나자마자 주식시장에서 유행했던 테마가 저평가 종목이었어요. 칠성사이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의 흐름이 다르긴 다르지만 코스피도 이제 점점 적정 레벨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좀 저평가 종목들이 배당과 함께 연계가 돼가지고 연말이 될수록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증시의 환경은 더 나아질 것 같다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심의 이슈를 본다면 우리가 FOMC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건데, 사실 저는 FOMC에서 금리가 동결이 될지 인하가 될지, 이어서는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연준 위원들도 모를 거예요. 각자의 생각은 있겠지만.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그냥 누군가의 발언 하나에 휘둘리지 말아라. 숫자를 봐라. 예상하고 섣불리 대응하고 전략을 세우지 마라. 피를 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우리는 FOMC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 기조가 지금 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된다고 하면 증시가 빠질 수 있겠지. 근데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결이고, 내년도 점도표가 함께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증시에서 다시금 저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FOMC를 가지고 증시가 빠진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주부터 매집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FOMC에 대한 내용도 있기는 있어요. 그 흐름이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어. 그러면 곧바로 시장에서 양적 긴축 종료와 함께 연준이 유동성을 확실하게 공급을 하려고 하네, 이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시장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분위기가 좋아질 거고, 그럼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도 더더욱이 좋아질 거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이런 변수는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어. 이러면은 우리가 그걸 타개할 수 있는 관점을 찾는 게 중요할 거라고는 보는데,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주라거나 그거를 좀 돌파할 수 있는 관점을 찾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우리가 종목이 올라갈 때 그 상승 캔들, 그게 일봉이 되었건 분봉이 되었건
이게 진짜 신뢰도가 있는 걸까? 이거를 보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봉을 보던 분봉을 보던 최근 상승했을 때랑 지금의 거래대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여부를 항상 지켜보잖아요. 그 거래대금의 여부가 결국 얼마나 공수를 들이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캔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 차트 분석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함께 보지 않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거래대금을 함께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